많이 씌어야 될 텐데 제가 여러분한테 방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월요일 날 저녁에 했던 주제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변경돼서 할 수밖에 되었는데, 아마 이 자료는 일부 또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그 신학과 과학이라는 그 주제로 이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하면 성경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왔어요. 독일어만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바로 시작하는 이런 성격이 되었습니다만, 예배도 이미 받고 또 예배로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전부 이제 이렇게 이어서서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자료는 그 일부 또 한번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여러 차례 이런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제도 어떤 분이 이렇게 사회가 발전이 되는 것과 또는 이제 인류 사회가 이제 그런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일과 같은 일들이 참 성경에 있는 과거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이렇게 허용이 되었어도 이제 그런 그 과거, 우리 같은 참된 개혁신학 또는 참된 개혁교회 이런 그 가지 앞에서 이제 이런 사회적 진보에서 만나서 교회가 이렇게 늘 변하는 이런 현실과의 좀 역행되는 이런 성격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편적으로 이렇게 현대 사회가 변했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과제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그 질문을 통해서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런 내용들은 인간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답은 성경에 주어졌다. 역사의 발전이 이렇게 이해되기보다도 성경의 해석은 기본적으로 발전이 있는 게 아니고 후퇴되는 이런 성격을, 결국 이제 재해의 그 등장과 재해의 뿌리가 이렇게 깊어지고 또 확대되는 이런 성격에서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내용은 죄로부터 구원, 이제 그런 죄로부터 구원일지라도 그럼 세계가 어떻게 또 근본적으로 이해되어서 결국 창조의 이해를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또 종말의 성격도 결국 이제 그런 깊은 문제와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이제 자연에 대한 이해는 창조를 통해서 이해를 했어도,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무로부터 생산된 그런 세계로서 역사가 결국 그 모두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내용이어서, 실제 그 자연은 무엇이고 또 그 자연과 더불어 풀어내는 역사는 무엇이면서 전체 그 우주의 모든 신비한 내용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은 항상 이제 뒤따르고 있는 그런 과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과제를 우연히 이렇게 인간이 그 과제를 풀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의외로 이제 그런 문제가 실제적으로 역사 현장에서 인간이 풀어내는 이런 놀라운 그 어떤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그런 일과 관계돼서 이제 과학의 역할,
이런 그 과제가 당연히 있게 됐다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서 사회 이런 문제가 이렇게 같이 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만큼 또 항상 그 우리가 세계의 바탕이 되고 있는 그런 세계가 역시 하나님이 주어진 세계로서 세계를 푸는 내용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도 역시 우리의 큰 과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도 과거에도 그런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많이 다뤘지만은 특별히 이제 오늘의 시대에 와서 이런 그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의 질서가 좀 더 깊은 내용으로 이렇게 비밀이 조금씩 드러내므로 결국 그런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의 자연,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죄로 인하여 결국 그 세계가 어떻게 변질됐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구제의 대상이 되며 구원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보는 것과 달리 그것에 특별한 유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강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목이 비가역적 사실들의 발견과 성경의 가치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결국 그 과학이 이 인류 역사에서 결국 그 해낸 큰 공헌이랄까, 실제적인 내용은 결국 기술에 있다든지 그것에 인해서 사회와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내용에보다 훨씬 그 문제는 이렇게 재해 문제로 성경에서 잘 어떻든 간에 연계되어 가지고 결국 잘 일찍부터 해답이 주어진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알려지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런 자연의 비밀들이 인간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됐다는 그 점입니다. 그 점이 성경에도 없는 내용으로서 결국 그 역사 현실, 우리 현실로 이렇게 지금 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일단 뭐 이 정도의 서베이는 대충 이해를 되겠죠? 네, 이해되겠죠. 이제 좀 이제 제가 이제 깊게 이제 들어가 되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지금 보고 있지만은 실제 과학이 어떤 사실로 발견하는 그런 내용들은 그 방법 자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틀이 있어 왔다는 것은 이제 좀 더 분석해야 될 내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늘 끊임없이 강조하지만은 인간이 이렇게 행동, 어떤 그 우리가 거기에서 보상 원리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면서 일화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하나님이 맡긴 사역을 행한다 했으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동원되고 있는 인간이 있을 때 거기에는 우리의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의식과 더불어 행동이 있는데 결국 그런 행동과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결국 인류가 약간 어떤 형태로든지 발견해 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런 것이 결국 더 엄밀해지면 엄밀해질수록 해이주의로 이렇게 정착이 된 내용인데, 이런 내용 중에서 대부분 가장 중요한 특성이 있다면 여러분한테 이제 약간 잘 관계된 내용이면 결국 이제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런 공간으로 어떤 이해를 한다면 결국 이와 관계되어서 이렇게 우리 지각에서 중요한 성격에서 이런 기관도 있고 이렇게 발도 있고 손도 있고 그다음에 귀도 있고 이런 그 기본 성격에서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이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이 방향으로 그 사실상 운동을 하고 있는 이런 성격이 이제 기본 성격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런 내용에서 이제 인류가 과학의 그 발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내용들은
결국 이런 눈이 있을 때 이런 방향으로 운동한 그 근본 어떤 틀이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결국 이런 방향으로 추적한 거죠. 그랬더니 중심이 이제 잘 모르게 되는 이런 형태에서 해주의가 크게 발견, 해주의로 이렇게 드러난 내용이 되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결국 우리가 주체라고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 결국 이런 다른 세계와 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주체가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점점점 이렇게 확인이 되었던 내용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이 시기를 대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혹시 깊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찾아봤는데, 결국 이 문제 관련해서는 결국 최종적으로 해이주의에 도달했습니다. 자아가 발견된 게 아니고 자아는 항상 생산되더라, 이렇게 되어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에드먼드 후설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을 통해서 확인된 내용들은 결국 그 자아는 자기는 생산하면서 자아가 증명되지 않는 이런 그 현실이, 일찍부터 데카르트가 이렇게 조금씩 깨달은 내용이지만 점점 그런 내용이 확인됐고, 지금 이제 과학에 의해서 오늘 이제 뒤에 좀 더 확인하겠지만은 결국 뇌의 어떤 부위, 어떤 부위에 지금 그 한 200개의 이렇게 침을 꽂아가지고 미크로 단위로 그 암페어를 공급해 보았더니 자아가 하나, 이 환경이 생산이 되고 다른 자아가 생산이 되면서 다른 자가 말하는 듣는 자가 있는 이런 그 현실이 이렇게 멀쩡한 사람 앞에 아무런 그런 이렇게 죽은 자아 가운데서 생산이 된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게 테크닉의 내용이 돼요. 테크닉이니까 우리는 그것은 침범할 수 없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로 되어서 그동안 참 아무리 노력해도 자아를 증명할 수 없는 형태가 됐는데, 이제는 테크닉으로 그것이 그런 세계가 이렇게 인간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그 부위만 지금 잠자고 있든 죽어 있든 상관없이 일단은 생명으로 있을 때 내 그 칩을 집어넣어서 거기다 꽂아서 같은 조건을 주면 그냥 내가 보는 세계가 열리고 내가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까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 현실이 되어서 결국 인간이 의외로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테크닉의 성격으로서 이렇게 발견함으로써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해서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이랄까,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성격에서 그동안 이제 끊임없이 인류가 그런 데카르트의 길을 통해서 과거에 소크라테스나 이렇게 옛날에 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결국 좀 더 좁히고 보니까 그 나와 관계된 내용으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결국 이런 그 현대 와서도 저기 풀지 못해서 객체와 주체를 분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결국 실존주의에 넘어서 현대는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정착이 된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특징은 결국 그 객체를 주체는 객체 없이 풀 수 없는 형기가 되어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이 나무가 나오려면 이 나무를 컴퓨터 이와 같은 그림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식사하실 때 옆에 그림이 있죠. 그 사진 것인 사실인데 그와 같은 그 그림에서 그런 형태도 실제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능하단 말이죠. 컴퓨터 그래픽. 이 나무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어떤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자연이 컴퓨터 그래픽의 2차원 표면에 이렇게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무가 딱 형성되기까지 컴퓨터 그래픽이 결국 이렇게 프로그램이 됐을 때는
항상 그 나무 자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프로그램하면 절대 거의 생산이 안 되고, 그 표면 전체의 인미수 전체가 서로 가치 정보로서 교환이 되었을 때만 이것이 생산이 되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실험이 이런 내용에서도 좀 더 확인이 되어서,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 대표적인 예가 된 내용이 되었는데, 그래서 간접적으로마 이 질서의 본질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추적하는 이런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인간 문제가 이제 강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렸다. 인간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감에서 뭐 의식이 뭐고 그 순간이랄까 이렇게 되는데, 이제 다른 과제가 있다면 이렇게 이제 불교 같이 이런 세계에 있어서 니르바나 세계에는 어떤 수양을 통해서 그런 자아 집중해서 어떤 그런 세계가 열릴 것으로 이렇게 어떤 종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런 일과 관계돼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결국 이런 것은 연장선으로 그런 세계 열린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인류가 증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그냥 이 사실만 가지고도 무엇인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게 됐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현실까지 이제 이 얘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기본으로 알고 강의를 일단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결론을 하면 전부 생산된다. 하나님도 생산, 나도 생산이 되니까, 또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런 세계자도 실제 생산이 된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결론할 수 없는가를 이제 따져볼 이런 차례가 된 것이죠. 자, 이제 그 문제를 좀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일단 지금 내용을 소개를 했어요. 그러나 아까 지금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이런 지향적이다는 거, 이런 것이 문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향성은 항상 어거스틴 이로부터 판명성의 방향으로 이런 지향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지향성은 이제 인간에 있어서 이렇게 눈이 있으므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뚜렷하게 본다든지 뭐 이런 것이 이제 문제로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근원을 보니까 결국 왜 그러냐 했을 때는 결국 이런 뇌에 정보가 이렇게 수집이 되어서 여기로부터 정보가 실제적으로 거꾸로 정보가 수집되어서 정보가 이런 방향으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가. 그리고 이 목적지 와가지고는 다른 세계가 열린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왜 이렇게 운동을 하느냐, 눈이 계속 운동하냐 했을 때는 정보가 이 방향으로 계속 수집하고자 하는 근본이 있는 거죠. 여기에 도달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하는 정보는 딴 세계로 무슨 열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딴 세계는 이런 지금 여기서 어떤 통로가 되어서 열리는 그런 마지막 세계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나무가 있다 이런 그런 어떤 우리 컴퓨터 그래프로 본 그런 내용들은 실제 자연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러나 그 문제 자체를 풀지 못한 식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보고 있는 자일 때 그 보는 것이 자연과 같다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되, 실제 이 그래프든지 저 자연이든 여기가 도려내면 세계는 깜깜하다.
똑같이. 그러니까 자연과 함께 여기서 인공으로 만든 어떤 세계의 컴퓨터지만은 내가 없이는 똑같이 시커하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정보는 어떻든 간에 여기를 오든 컴퓨터를 통해서 봐서 이런 세계 이것 없이도 오는 정보든 간에 그 정보는 반드시 여기로 도달하고 이 저기가 망가질 경우는 결국 세계는 캄캄한 거죠. 없다. 근데 그런 것이 모든 내용에서 감성도 그렇고 우리가 고통, 느낌 이런 것도 다 결국 이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열리는 이런 어떤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계가 있는 것이어서 결국 지금 어떤 현실이 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도 문제가 아니되고 내도 문제가 아니서 어떻게 이런 세계가 열리냐 그걸 풀지 못하는 이런 당장 너무 어마어마한 그 문제가 이제 학문의 근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과거에는 지각색이라 그러면 지각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서 변화하고 신뢰성을 잃어서 그것은 가치 없는 거 버린 것이 되어버려서 뭐 관련력 우선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런 지각이 우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이런 내용이 도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현대 과학에서 지금 실제 손을 두고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두고 있는 근본 문제예요. 근본. 지금 이런 그 얘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제가 가진 의미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행동한다든지 의식이 있다든지 그래서 의식이 지향적이다든지 그리고 그것으로 얻은 어떤 지향성에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뭐 언어를 통해서든지 뭘로 통해서 그게 다 반영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해도 할 수 있고 여기 올 수 있고 또 대화가 가능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그 세계가 과거에는 이런 이론에서 이렇게 그것을 함부로 규명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좀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근데 좀 심각한 것은 나기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 아니. 그러니까 뭐 과거 우리가 지금 뭐 논의되고 있는 뭐 리폼도 뭐 하면서 그 싸우고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실제 근본 문제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보통 허물어진 게 아니고 완전히 허물어진 거예요. 완전히 아무런 대답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아무런 그 어떤 근거가 어디를 출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어 버렸어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거기까지는 전혀 아예 어떻게 풀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말이 없는 것뿐이야. 전혀 말이 없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생산된다 이런 것은 좀 이런 것일지라도 생산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다룬 거 아니에요. 이 문제 뇌의 어떤 부위에 다른 항상 그 길목인데 정보가 오는 길목인데 그 길목에서 이렇게 테크노로 가는 이 세계가 열리도록 하는 겁니다. 열리도록. 그러니까 이 기능에서 내가 타자가 생기고 타자가 말도 하고 또 자아가 보는 자리에 있고 꿈의 세계 같이 그런 세계를 담당하는 어떤 뭐랄까 네트워크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분명히 증명하고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증해도 그러나
이 세계가 이런 세계로 가서 열린다는 그 이 세계 자체는 실제로 아무것도 이렇게 사람이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단지 뭐만 증명이냐? 여기만 도여내면 이 세계도 없는 거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된다. 그러니까 눈이 멀쩡해도 만약에 여기만 도려내잖아요. 그러면 마치 뇌도 없고 눈도 없고 또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 죽음을 이제 무슨 의미를 아는지 알겠죠 이제. 죽음은 이제 무슨 의미 아니에요. 그 무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깨어나서 그래도 벌써 새소리 듣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세계가 없는 거예요. 멀쩡해도 만약에 여기만 도려내면 뇌도 있는데 뇌도 다 기능을 하는데 여기만 없으면 세계는 캄캄한 거예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 오면 무엇이 그 세계가 뭔지를 알면 좋겠는데 여기만 오면 딴 세계 열릴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현명을 들어봐도 다른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거기만 도달하면 이 세계가 열리는 것이어서 이 문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지금 풀어야 될 것인지 근본 문제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각 그러면 영혼과 아무 관계 없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영혼과 아무 관계 없는. 그러나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딴 세계과 영혼 같은 세계가 아니면 지각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이런 현실에 부딪힌 거죠. 현실. 그래서 이런 그 면과 관련해서 일단 그동안 인간이 그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이르기까지의 이런 다양한 어떤 발견이 있게 되었는데 그런 내용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한번 좀 짚어보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무슨 단서라도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약간 어떻든 간에 한번 시도해 볼 이런 어떤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열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2페이지 보시면 그 거시 세계, 그 미시 세계 발견 이렇게 되는데 이런 그 세계에 대한 이해는 이 세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잘 모르는데 항상 지향적이고 그리고 판명성에 의해서 결국 그 우리는 그 작은 세계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연 세계. 쉽게 말해서 있는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행동이든 어떤 원인이든 간에 인간을 이렇게 한번 다른 쉽게 말해서 죽기 전까지의 인간을 어떻든 간에 열러본 거죠. 수술의 이름으로. 단지 이제 그런 열러보는 방식이 스캐닝하는 어떤 방식에서 그것을 엑스선을 사용하느냐 아니면 빛을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그런 어떤 안전한 그런 방식에는 아주 전통적 방식에서 인간의 판명성 방향은 인간을 해부해 본 거죠. 추스려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원인이 되는 걸 끝까지 찾을 때까지는 그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서양 의학의 대표적인 그런 참 병을 낫는 기술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원인 구명과 관련 내용들이 조금 작은 세계를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무슨 더 작은 생명체,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런 수준까지 발견해서 이제 거기에서 모든 병의 원인을 이제 찾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서 그것을 방어하는 어떤 원인균이든지 원인인자가 이런 것이 발견되면 그때마다 대체해서 우리가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데, 기본적으로 결국 이런 문제가 풀려진 그 인과적인 내용이 형성이 되는 어떤 세계는 과거와 달리 그런 인간이 가지는 실험 정신에 있어서 이런 어떤 기본 형태가 결국 기본 요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세계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요한 아이디어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건 뭔가 해서 그런 수단도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계를 결국 조금씩 발견해 보니까 생명체 단위든 또 이런 물질의 단위든 결국 그것이 세포로 되었다든지 또는 원소로 되었다든지 이런 가설을 하게 된 내용들은 결국 1800년 초반부터 그다음 1830년대,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세포로 되었다는 것은 약간 뒤고 원소로 되었다는 것은 더 먼저 인간이 가설을 했는데, 그러나 일찍부터 이제 헬라 사상에서 그 온자론이라 이런 것이 그 증명할 수 없는 가설을 통해서 이렇게 인간이 가설했지만, 실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그 가설이 좁혀져서 증명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작은 세계의 발견과 또 거시 세계 발견과 함께 그것이 이렇게 확정이 된 내용들은 이제 조금씩 1830년대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런 어떤 기결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세계의 그 발견과 함께 이제 어떻게 지금 현실로 되냐 했을 때는, 그리고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그런 세계가 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세계를 에너지를 크게 해본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가 커서 여기에 불이 나면 왜 이게 다 태워질까 하는 것들이 이제 결국 점점 더 규명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세계는, 이 질서는 그리고 차가운 세계이고 실제 그 질서의 근원은 더 뜨거운 세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세계에 있어서 질서를 규정하는 내용에 있어서 원소는 기본적으로 미크로 단위를 넘어서서 10의 10승, 옹스트럼 단위로서 이제 어떤 질서의 성격에 있어서의 기본 틀은 이런 틀과 이런 틀이나 또 모든 틀은 되게 이제 옹스트럼 세계로 이래서 1옹스트럼 세계부터 5옹스트럼 세계 10의 마이너스 10승, 이런 세계에 어떤 질서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거고, 하나의 독립되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옹스트럼 세계의 10의 10승을 하나의 원자라고 그런다면, 이 세계에서 더 작은 세계를 발견한 것이 10의 18승짜리의 엘렉트론. 그래서 여기서 더 보니까 이 길이가 25km라면 한 25km, 2.5km, 25km 되면 약 여기 한 8승 차이가 있는데, 더 작은 세계에서 이게 18승이면 여기 몇 차이? 8승 차이잖아요. 8승 차이죠. 그러니까 오늘 학대되면 그 킬로로 미리 차이에 큰 간격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이런 크기다 가면 이 겉에 이런 그 엘렉트론이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핵은 10의 15승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작은 들어갔던 10의 이게 14승 되면 이거 마이너스 15승 이렇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구성하는 중성자의 또는 양성자의 어떤 내용을 보니까 또 과학으로 인해서 이때 18성보다 작은 되게 10의 19승 세계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그래서 모든 원소는 이제 프로톤과 노이트론이 있다면 노이트론이
이 중에서 뭐 업, 다운, 대 중에서 U가 다운이 이렇게 바뀌어주면 결국 이것이 프로톤이 되어서 여기 에너지 차가 0.003에서 0.006에서 이 차이가 결국 그 에너지, 기가 엘렉트론이 다른 입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내용이 결국 우주에 있어서 이제 프로톤이 생산이 되어서 그 프로톤을 중심으로 원소에 이렇게 기호 이렇게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유동성 큰 내용으로 있는데 이 세계가 지금 이제 10의 18성 이하의 세계, 이 한 입자가 이거 이제 비슷하죠. 크기는.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런 세계는 이 세계보다 더 작은 세계. 여기 이제 거의 0.98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가 엘렉트론 볼트. 엘렉트론 볼트에서 이런 에너지 단위지만은 이게 이제 코학은 실제적으로 여러 형태의 코학이 있을 때 그동안에서 0.000 이런 단위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되게 10GHz보다 낮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결국 이 프로톤과 뉴트론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작은 입자가 거기에 어떻든 간에 형태로 나와야만 이것이 이제 실제 성립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프로톤과 프로톤을 최근에 충돌해 보니까 그 이런 엘렉트론하고 또 엘렉트론 이런 그 세 개를 또 이렇게 묶고 있는 양력이 W 플러스 W 마이너스 Z0가 있다면 이것이 80점 몇이고 90 몇이에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큰 그 단위 에너지가 실제적으로 엘렉트론하고 이렇게 강력하고 이렇게 매개체 역할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이 알게 됨에 따라서 결국 이제 지금 에너지를 크게 해서 오늘날 힉스 파티클을 발견했을 때는 이런 과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톱 파트는 172인가 이렇게 그 에너지에 있어서 과거에 확정이 된 내용이지만은 나머지는 다 10 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매한 내용이 있었는데 결국 이런 그 질량을 결정하는 이것이든 엘렉트론이든 또는 빛이든 간에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런 큰 단위로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량이 결국 어떤 세계가 결국 감춰져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통과하면 이런 입자들이 실제적으로 질량을 갖는 세계가 되어서 나중에 이런 세계를 브레이크가 이루어져서 여기를 통과해서 이런 입자가 생산이 돼서 나온 거죠. 다 빛도.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니까 125.3, 126.5 이런 그 측정치로 기가 엘렉트론 볼이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빈 공간은 물인 것처럼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은 이 빈 공간이 있어서 이 생명체는 물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은 이런 그래서 생명이 유지되죠. 그 물이 없으면 에너지를 얻을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런 공간에 살아야만 소위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빈 공간을 이용하지만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지금 이런 입자의 세계는 이런 질서죠. 질서의 입자의 세계는 이 세계에 물을 먹듯이 에너지를 거기서 얻어야만 질량을 가져야만 이런 질서가 생기긴 그런 것이 있게 되어서 이런 그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럼 토크와크 같은 것은 에너지가 높은데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되냐 하는 것은 이런 세계가 결국 또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계속 이제 상정이 되는 거죠. 그래야 이거 이제 풀려지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제가 이제 좀 더 에너지를 결국 크게 해서 결국 이제 발견을 계속할 과제가 이제 처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세계가 이제 최근까지 열린 념이 된 념인데, 그러나 이것이 갖는 결론은 뭐냐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공간은 에너지가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차가운 세계로서의 빈 공간으로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물고기의 실제 빈 공간은 물인 거죠. 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빈 공간이 빈 공간이. 그러나 이건 빈 공간이 아니고 생명이 유지되는 에너지가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체 같은 생명체 에너지를 얻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 공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빈 공간. 그러니까 더 자세히 보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그 들어갈 수 없는데, 그러나 이런 질서가 근원적으로 작은 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질서에 있어서 그런 입자들이 결국 질량을 가져서 이런 세계가 되었다면, 그 세계는 또 이와 같은 빈 공간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로 가면 갈수록 뭐냐면 에너지가 큰 세계라는 것이 발견된 거예요. 에너지가.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그 자연의 질서의 진실성이다. 진실성. 그래서 어떤 말을 되냐면, 이 질서가 생기려면 결국 마치 무엇이 열려져 있는 세계인데, 열린 세계인데, 에너지가 아주 높은 세계에서 차가워져 가지고, 방향이 차가워져서 결국 이 세계가 질서가 딱 멈출 때까지 진행이 된 거죠. 진행이 된. 마치 컴퓨터에서 다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 환경과 그 질서의 내용들을 결국 프로그램 했더니 시간이 되니까 나중에 그 질서가 마지막에 딱 화면에 나타나듯이 어떤 에너지가 참 높은 세계가 차가워져서 마지막 여기 딱 종결돼 가지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우리가 있는 것도 딱 종결함으로 얘는 더 이상 차가지 않고 멈춰져요. 근데 더 이상 차가워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세계로 이렇게 딱 고정된 특별한 영역이 있게 된 거죠. 특별한. 이게 지구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옛날 그 높은 에너지 세계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이렇게 하늘의 별로 있는 거죠. 하늘의 별.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멈추는 이런 질서의 종결점이라는 것이 이제 딴 데도 있느냐 했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달에도 없고 화성에도 있고 당연히 태양에는 없고 없는 거다. 가장 이제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여기만 있고 딴 데는 없느냐? 동시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적으로 저절로 됐다면 반드시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가 어떤 형태로도 바꿔줘서 화성에도 어떤 종결성이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게 되는 이런 아주 괴상한 현실이 여기에 이제 풀어야 할 과제로 있는 일이 되었어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세계, 에너지가 큰 세계라고 했는데, 문제는 결국 이런 세계의 에너지가 결국 이렇게 되어서 10의 18성 세계까지 마이너스 18을 갔다 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너무 에너지가 커서 강력의 세계에는 이런 단위다로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43성, 10의 마이너스 41성, 이런 그 성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자를, 중력 입자 같은 내용을 가설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세계를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학자들이 가설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세계로 가려면 여기에도 이렇게 어려웠지만 결국 어떤 문제가 되냐,
세계가 다 소위 근원의 세계만큼 에너지가 큰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질서의 본질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세계는 발견을 했는데 그것이 질서의 근원이는 아는데 이 세계로 가는 데 있어서는 뭐야? 우리 질서가 전부 파괴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눈은 기본적으로 파괴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체가 파괴돼요. 기본 관찰자가 없어져야 된다는 기본 성격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방법론이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이 그 주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 객체 문제는 지금 그런 세계가 아무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풀면 그것은 이제는 아무런 해답의 성격으로 전혀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것이 지금 현재 작은 세계인데, 자 그러면 이제 거시 세계의 실태를 보게 되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거시 세계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의 그 생각으로 이 거시 세계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차로 갈 수 있는 세계죠. 그러잖아요. 그리고 속도 문제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제 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지구 전체를 돌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비행기가 발전해서 돌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큰 세계가 되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증명하고 누구나 확증하고 있는 그런 큰 세계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큰 세계는 우리가 태양과 같은 세계고 달과 같은 세계인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얼마나 그것이 큰 세계인지를 결국 어떻게 알게 됐냐 했을 때는 결국 이 빛의 성격에 있어서 실제 8분의 거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빛의 속도로 우리가 어떤 것을 검증을 해서 최대 속도를 가지고 그런 걸 최대 속도로 이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그러면 최대 속도로 가는 경우에 그럼 얼마큼 뭔가 이런 그 기준이 생기고 그리고 태양에서 우리가 이런 지금 빛이 있잖아요. 빛이 있는 이 세계에는 그 태양이 있어야 되고 태양에 의해서 이런 환한세가 됐다면 이런 환한세가 있어서 그 실체에는 태양이고 그 태양은 실제 빛의 속도는 8분의 거리다. 8분의 거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습니까? 8분의 거리를 가지면 8분 전에 출발해서 도달한 정보가 지금 태양이라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딱 떠올랐다가 그때 탁 보였다는 것은 뭐야? 이미 8분 전에 일이 이루어졌고 그때 우리가 도달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정보도 뭐냐면 8분 전에 정보가 됩니다. 이게 이제 먼 세계에 대한 근본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됐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라고 본다면, 지금 여기로 본다면, 가설을 했을 때,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이 8분. 그러나 되게 우리가 우주의 어떤 다른 세계 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1년을 의미합니다. 1년 동안 달렸을 때 결국 그 별이 얼마큼 떨어졌나 이런 말을 하는. 그 말은 뭐예요? 1년 전부터 달려서 1년을 걸려서 그때 처음 우리에게 도달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일어난 일만 우리가 알지 1년 안에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모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138억 강년. 그럼 어떻게죠? 138억 강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전혀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니까 가장 먼 것이 이제 188억 광년 떨어졌다 그러면 그 138억 광년 달려서 지금 도달해서 안색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아냐면 그동안 다 별들을 다 관찰해보고 그 체계의 변화, 어떤 원칙과 내용에서 가속이냐, 등속이냐, 아니면 처음 생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새로 이미 있는 거냐, 이런 것이 어떻게 서로 간에 떨어져서 결국 그 서로 운동한 거냐, 이런 원칙과 내용에 따라서 결국 구별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전혀 새로운 변이 처음 탁 등장해서 우리에게 처음 나타나면서 이제 됐을 때, 그때가 이제 가장 오래된 별. 그래서 다른 것과 비교에 대해서 이제 이런 측정치가 나왔어서 이제 138억 광년의 별이 이제 발견됐다 그랬을 때 가장 먼 정보라 그러면, 그때 정보는 뭐야? 실제 어떤 말을 가져가냐? 우리가 지금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과 같이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주 역사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주 역사하고 지금 발견된 역사하고 우주 크기하고 항상 같아야 돼요. 같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이때 이만큼에서 138억 광년 됐다면 이제 우리가 아는 작년까지도 이렇게 우주 허블의 이런 가설에 비해서 이제 우주가 실제적으로 팽창하는데 가속으로 팽창한 것이 작년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통계에 있어서 수많은 개, 그전에 뭐 38개 뭐 대상을 가지고 그런 것이 조금씩 가설됐다가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모든 별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것이 확정이 돼요. 노벨상을 받게 되는 그런 비행이 되는데, 결국 이 세계는 모든 별은 상호 간에 서로 가속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가속으로 팽창. 그러니까 뭐 75km 1초 동안에 이렇게 팽창한다고 이제 가설한다고 해도, 물론 이것은 등속으로 표현할 때지만은, 가설한다 하더라도 실제 어떻게 돼요? 180학년 강년 가운데 이런 키로로 뭐요? 실제 별은 더 간 거죠. 이때 도달했을 때 더 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 도달한 정보는 138억 광년을 달려서 온 정보이기 때문에 실제 이 별은 현재 어디 같아요? 여기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138억 광년보다 더 오래된 별이 발견됐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멀리 갔어요? 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먼 정보를 우리는 알려고 그러잖아요. 가장 먼 걸 아는데 그 먼 정보를 아는 순간에 그러면 더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식이 정당한가 하는 거예요. 현재 정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거시 정보라는 것이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것은 거짓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거짓이다. 그런데 이 거짓 세계라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팽창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처음 생긴 그 어떤 세계의 정보는 지금 도달하지 않으면서 어디를 지금 달려가서 끝에 있는 거예요, 지금. 끝에 있는 거예요. 근데 끝의 세계하고 실제 우리 작은 세계하고 만난다고 해야 돼, 안 돼요? 이 세계가 차가워져서 어떤 질서로 지금 됐다면, 그러면 이 세계로 우리가 추적해가는 이 세계는 이 가장 끝 세계하고 만나야 안 만나요?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죠. 제가 이렇게 그것까지 만난다는 것입니다. 원래 만나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 세계가 차가워져서 여기까지 간 것이기 때문에. 그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 거시세계와 미세 세계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아무리 뭐 눈이 있고 뭐 해도 뭐 현미경이 있고 뭐 해도 실제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정도. 우리가 그 진실성을 풀어야만 이 질서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세계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 사실 그걸 알고 있으면서 속이는 사람만큼 나쁜 짓 하는 사람 없죠. 과학자들은 아주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이렇게 유혹해서 실제 투자를 많이 하라. 그런 것은 이건 감춰두고 이런 지시를 많이 하는 내용이면서도 그런 행태가 있다고도 볼 수 있을 만큼 그 진실성 뭐냐면 누구나 지금 그런 해이주의 속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에 우리가 그런 그 어떤 발견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리고 그것이 미세계 발견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로서 우주나 물질 세계에 대한 발견 해가지고 이런 그 작은 세계 발견이 오늘날 강력의 세계, 양력의 세계, 또 힉스 그 공간의 세계 이런 데까지 도달해서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은 물론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인류가 그것을 포기할 만큼 그만큼 공허성은 더 크거든요. 무엇인가 이렇게 안심하고 대답이 있고 이런 거 있어야지 그 다음에 살 소망이 있지. 진짜 거기서 꽉 막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전부 이제 뭐 제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제멋대로. 그러니까 도덕절에도 이제는 누가 대답할 길이 없어요. 너 가져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어떤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합의라 해도 뭐 사회적 합의, 윤리적 합의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죠. 내가 그런 상태에 있어서는 뭐라 그래요? 객관성이 없지. 객관성.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해답이 구해야지. 그 다음에 질서에 대한 무엇은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는 이상 인간은 마음에 큰 문제를 지금 현재 안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우주 창조의 흔적 발견이라 하는 이런 내용은 이제 여기에 있는 대로 그 에이블 중에서 여기에 그 센티메타로 1cm가 되지 않는 0.8에서 0.05cm의 파장이 우주 전체로부터 이렇게 정보로서 이렇게 얻게 됩니다. 얻게 돼요. 이 파장대가 있어요. 근데 이 파장대는 무엇을 의미하면 이 세계의 질서가 차가워져서 그 가운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큰 이런 에너지가 결국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질서를 형성하면서 마지막 그런 그 양력으로부터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일렉트론으로 또는 뭐 뉴트론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몰락하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빛과 같은 그런 어떤 마지막 차가운 입자로 결국 세계가 결국 그 몰락을 함으로 그 다음에 그 빛이 같은 이런 세계, 빛이라는 이런 입자가 결국 무너지면서 그 자기의 그 스핀을 결국 포기하면서 결국 마지막 남은 것은 지금 이런 파장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도달해서 이제 더 이상 가지 못한 파장대로 결국 그 남아있는 것이 이 파장대예요. 이 파장대는 우주가 몰락한 정보의 마지막 비가역적 세계의 마지막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결국 남겨놓은 흔적이에요. 흔적. 그래서 거기가 혹시 세계의 그 과정이 있을 때 세계의 질서에 대한 흔적을 혹시 있을까 하고 지금 연구의 중심이 되어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 이 파장대의 정보인데, 이 파장대 정보가 의외로 다 밑에 그린 것 같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떤 방향과 어떤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정보가 있어가지고 결국 세계 지도가 나온 거죠. 우주의 지도죠.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입자가 질서로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마지막 몰락할 수 있는 마지막 정보는 여기에 일단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본질은 안 나지 않더라도 어떤 질서의 성격에 있어서 마지막 이런 껍질, 마지막 그 질서의 어떤 최종 경계선은 여기에 혹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서 요즘은 점점 이제 이런 정보 중에서 더 세밀하게, 더 자세히, 정교하게 결국 모아가지고 혹시 우주 역사의 그 과거사의 어떤 원형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가? 그것은 어떻게 열리죠? 결국 이 사실 안위에 그 지도가 딱 형성이 된 이후에 세계는 늘 별의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변화에 맞춰서 그 변화에 실제적인 X선 정보나 또는 감마선 정보나 빛의 정보나 파장별 정보나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모아가지고 그 변에 실제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파장대의 변화를 계속 추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장대의 네트워크의 어떤 실제 변화의 모습이 이런 새로운 현상과 함께 어떤 형상을 이루는가. 무슨 알겠죠? 그것을 이제 잘 구명만 되면 이런 형태에 있어서 지금 있는 지도가 실제 과거에 어떤 역사였는지를 이제 추적할 수 있게 되겠고,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세계 전 지도에서 138억 강년의 전 세계에 대한 쉽게 말해 지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과거 역사가 이 지도상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이제 좁혀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내용이 과거 역사를 아는 내용이 있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주의 흔적이라 이렇게 됩니다. 우주 역사에서 흔적, 어떻게 발전이 되었는가, 변화가 있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태양이 실제 어떻게 그전에는 있었다가 이런 지구와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이 만약에 점점 더 리서치가 더 자세히 이루어가지고 그런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또 발견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어떤 학문의 영역이 이렇게 특별히 발견되어서 최소한대로 이제 이런 내용을 통해 이 파장대를 해석했을 때는 전 우주의 평균 온도는 2.725 지금 이제 절대 온도죠. 밑에서 지금 273도에 있어서 약간 높은 절대 온도 천에서 2.725니까 우주는 너무 차가운 거죠. 그러면 이것은 이 지구 같은 세계, 태양 같은 건 굉장히 뜨거운 세계죠. 우리 은하계는 엄청나게 뜨거운 세계인데 나머지 세계는 이와 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낮은 거죠. 낮은 거. 그러면 질서의 성격에서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평균적으로 낮은 전체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높게 하는 것은 지금 결국 태양이 같은 이런 질서가 절대 전 영역에서 2.72로 높이고 있는 그런 질서에 불과한 거죠. 그러죠. 그 온도를 그렇게만 높이는 질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세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기본적으로 나타나서 세계 질서의 실제 그 아름다움이라 이런 것은 4%고, 그리고 검은 물질이 몇 프로고 거의 96%에 가까운 것이 검은 에너지다. 이 검은이라는 것은 아무런 그런 입자가 없는 에너지로만 있는 세계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그런 가설을 왜 하냐면 그렇게 팽창하려면 분명히 빈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질서가 가득 채워진 에너지를 공급하는 비공간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어떤 빈 공간, 근본적인 빈 공간, 이런 빈 공간이 있을 때 그 빈 공간의 세계를 실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입자로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세계는 아까 10의 43성 마이너스 4성산소 같은 그런 작은 입자를 가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 번째 여러분들 하는 것은 가속 팽창에 대한 그런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7페이지에 보고 있는 것은 결국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제일 13.7 빌리언 이어서 있죠. 그러니까 138억 광년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 역사하고 우주의 크기하고 실제 같은 겁니다. 예? 가장 먼 것도 가장 큰 것 같은 내용이고, 결국 이것이 결국 차가워진 것으로서 되었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떤 그런 빛이라는 것이 실제 마지막 질서에서 실제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에너지가 큰 세계에 있어서 이런 차가운 세계로서 전환이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질서의 성격을 보니까 종과 같이 이렇게 갑자기 돼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한 40만 년 전에 소위 아까 말한 그런 우주의 흔적이 그때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우주의 흔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역사의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지, 그때 그 지금 발견된 그림이 우주의 역사를 표현한다, 그건 단지 이제 몰락을 했으니까 우주 전반을 통해서 이렇게 발견된 내용인 것만큼 아마 가능한 초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빅뱅처럼, 빅뱅이라고 쓰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라고 썼잖아요. 그리고 쿼안텀 플룩테이션 이렇게 쓰고 빅뱅이라면 쓰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빅뱅을 많이 쓰는데 그게 왜 그렇게 쓸 수 없느냐면, 우리가 이제 이 폭발이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작은 입자로 전부 갑자기 환원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죠? 환원된다. 그러니까 이 공기가 산소고 기타 다른 물질로 결합되어서 갑자기 결국 그 팽창을 한다. 이렇게 되면 폭발이라는 개념이에요. 폭발이에요. 그러면 그때 폭발은 반드시 뭐냐면 작은 세계로 전부 전환된다는, 갑자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아까 말한 대로 폭발이 가능하다면 뭐냐면 이 세계가 온자가 아닌, 온소가 아닌 중성자 양성색으로 갑자기 바꿔지면 폭발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죠. 근데 양성자, 장성자가 그 단계에서 더 과학이나 글루온으로 또 다른 세계가 이렇게 갑자기 열리게 되면 그것도 폭발은 돼요. 그러나 최초는 그 다 작은 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작은 입자가 생겨서 그 다음에 큰 입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큰 입자로부터 작은 입자로 방향이 있어야, 작은 입자로 방향이 있어야 그게 갑자기 됐을 때는 폭발이라는 말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작은 입자가 없는 경우는 폭발이라는 적용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실제는 빅뱅이라는 말은 그런 폭발에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될 수 있는 게, 최초는 지금 빅뱅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이렇게 에너지가 높은 세계니까, 높은 세계로 결국 하나가 우주 질서가 전부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런 질서 갑자기 뻥 했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우리 생각에 이렇게 너무 과학자들이 뻔히 알고 그랬는지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죠. 유행시킨 거죠. 포퓰러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빅뱅 개념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잘 몰라요. 그렇지? 가만히 듣는 건지 뭔지를 잘 몰라요. 자, 이런 그 성격에서 우리가 이제 실제 우리가 우주 질서의 근원을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인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어떤 규명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1932년, 3년에서 이제 식물도 세포로 됐고 동물도 세포로 됐다는 것을 가설해서 결국 찾아냈는데, 그것이 점점 이제 결국 작은 생에 대한 결국 혁명이 발달되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작은 세계를 발견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는 세포로 됐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세포에 더 작은 세계 미크로를 다녀보니까 또 이런 일정한 단백질로 구성된 그런 연색체로 어떤 기본 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8페이지에 9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좀 애매하게 되는데, 좀 뭐 약간 자세히 보려면 여러분들이 잘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이런 그림이잖아요. 이건 잘 안 보이죠. 색채가 없으니까 이런 그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이제 염색체란 말이에요. 염색체인데. 그러니까 이 염색체가 이제 정상에 따라 이렇게 실제 이렇게 돼 모아져 있는데, 결국 그것이 결국 증식을 한다든지 결국 번식을 한다는 이런 개념에 의해서 결국 두 가지로 분리되어서 나올 때 결국 염색체도 같이 분리되어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 하나가 생명체 세포 하나로부터 지금 우리가 된 거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 분열해야만 우리는 지금 생명체가 실제적으로 이런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경계선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미크로바이오 해가지고 우리 이런 세계에는 이렇게 너무 많은 바이러스 생명체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지금 경계선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곳에 이제 그런 경계선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그 세포가 계속 분열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100년 동안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과 대화 속에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그런 현실에 있어서 아주 직접적인 그런 모양들은 이런 그 어떤 생명체의 변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 변치 않는 내용이 있다면 이 염색체다. 염색. 이게 여기 있는 대로 이제 그림을 크게 그리면 이제 뭐 지금 지혜나이나 이렇게 똑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염색체가. 그래서 이 염색체를 이렇게 이 단위로 이렇게 여기 잘리는 것은 실제 이 염색체를 실타래로 쭉 이렇게 결국 다 풀어보면 결국 이런 그 분자 단위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단위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실타래로 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리고 그 실타래를 이 실타래는 이제 어떻게 끊느냐 하는 것은 인간이 기준이 되지 않고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기준, 어떤 순서, 배열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특정 이제 지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 게놈이 분석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됐잖아요. 그래프가 됐으면 이것은 뭡니까? 마우스죠. 마우스죠. 그죠?
쥐단 말이에요. 그럼 쥐도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염색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도 똑같이 뭐 여러분들이 인간을 보여주려면 또 보여주고 이건 인간으로 되어 있죠? 휴만. 네? 똑같아요. 휴만이 이것은 하나는 마우스고 이것은 휴만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이름 이게 전부 이름이거든. 이게 단위를 끊어놓은 거. 그것은 다 모든 생명체와의 공통성을 전부 분해해서 컴퓨터가 다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컴퓨터가 이름까지 다 이제 공통성에 따라서 결국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름도 늘 변할 수도 있죠. 이것도 사람이 하는 거라. 그러나 여기 공통적인 것은 모든 생명체의 공통적인 그런 정보의 배열의 어떤 공통성일 때 그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공통성에서 이름에 따라서 각각 이제 마우스에는 쥐는 쥐대로의 독특한 그런 그 정보가 있을 거고 또 가장 미생물은 미생물로 정보가 있을 거고 그런 것이니까 결국 인간에게 고유한 공통적으로 이렇게 표현된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보를 모아보니까 한 25,000개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게 인간은 복잡한 줄 알았더니 쥐보다 더 실제 정보는 실제 유전 정보는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과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다양성이 없고 거의 이렇게 수가 작으면서 큰 공통성을 가진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동물이 귀가 있다 그러면 우리도 귀가 있는 거예요. 눈이 있으니까 동물도 눈이 있고 우리도 눈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 어떤 내용이 예형적으로 똑같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런 정보에서도 똑같다는 것이 이제 발견된 내용인데 문제는 이런 DNA 정보가 결국 두 개로 결국 이렇게 나눠지기 전에 실제 이것을 유도하는 인자는 여러분들 극점이라 해가지고 안으로 이제 안에서 생긴 거예요. 이것이 결국 그 아무런 수동적이고 이것이 유도하는 것이어서 생명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두 극점. 근데 두 극점을 다시 이제 오늘날 더 관찰해 보니까 이 그림이 이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마지막 보니까 결국 이 두 극점이 생기기 전에 전체 세포 전체를 덮는 외부에서 덮는 그런 인자가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한 점으로 있어서 퍼져서 이렇게 두 극점으로 되어서 실제 이런 인자, 이런 밖에 오는 인자는 우리 몸에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세포가 두 가지로 갈라져서 우리가 하는 심장세포가 어떻든 간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명에 조금 생명을 갖지 않은 세포는 이렇게 퇴락하고 벗겨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 그 뒤에 나와서 결국 대체하고 그래야지 생명이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지금 계속 유지돼야지 뛴다는 것만 있지 아니고 그 뛰기 위해서는 그 심장이라는 세포가 건강하게 계속 증식을 해야 된다. 새롭게. 그러면 그 생명체 그렇게 계속 증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인자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뭐요? 이렇게 두 개로 늘려놔요. 근데 이것이 전 몸에 돌아다니는데 어디서 출발하는지 어디서 끝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 상상 이 두 극점이 생기기 전에 이 극점에 그 노벨상 한 3개 받았을 때는 이 극점을 중심으로 저 작은 인자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가장 영향 인자를 찾아서 그 인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밝혀짐에 따라서 험한 짓을 해버렸죠. 실제 예부에 있다는 거 이게 진짜 근본 원인은. 근데 그 예부 인자가 우리 전체 몸을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런 그
이 우리 몸을 통제하고 있고 유도인자의 근원적인 인자들은 실제 이렇게 자라고 생각하는데 의식적 자로만 있는 이런 그 통일성만 아니고 실제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여치 상처 났을 때 여기 싸우고 놈은 전혀 딴 세계의 놈이 싸우고 있잖아요. 저거 그거 갔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그거 싸우고 있는 거. 아마 여기 가장 잘 알겠죠. 아들이 그것이 병이 나서 이제 진짜 치료 못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소위 림프계 자연만 있는 거 아니고 이같이 우리 외부 세력을 결국 외부가 침범한 것을 감지해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결국 퇴치하는 이런 적을 구별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는 HIV나 또 암이나 이런 또 알레르기성 이런 경우는 자기 면역 체계가 자기 것을 여기지만 적으로 하는 경우죠. 그리고 저기 하는 경우는 이제 그런 비정상성으로 세포를 자라게 한다든지 남을 죽인다든지 이런 일, 자기 세포를 죽여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 꼭 있어야 될 세포인데 꼭 그놈이 자기 스스로 죽여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뭐 그런 병이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면역 체계와 관련해서 그 근본적인 요소를 HIV는 죽여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상쾌 강사.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그 자체 면역 체계 자아가 비정상으로 돼가지고 어떤 특정 부위에 있어서 비정상이 이래가지고 항상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거. 자살. 또 어느 같이 자살이 아니라 그것을 감지를 잘못해가지고 계속 마치 적이 있는 것처럼 상생해가지고 계속 증승해버리면, 그러면 그냥 그가 막을 길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그냥 적의 구별을 해가지고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암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급성 경우는 생명이 빨리 죽죠.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한 자아가 있는 림프계 자아가. 그러니까 실제 이런 그 인자는 여러분들이 의식 속에 전혀 깨닫지 못해요.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런 염색체에 가진 그것이 어떻게 연관되었는가? 분명히 여기 연관되어 있잖아요. 같이 풀어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 그런 신비는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무런 규명이 안 되는데, 근데 이런 인자는 반드시 부모로부터 계속 이렇게 같이, 쉽게 말해서 유전이라는 말보다도 계속 아담으로까지 추적할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결국 있게 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문제, 생명체가 서로 있다, 이런 말은 사실 이런 그 문제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고, 그런 그 자아의 어떤 구별성 관계에서는 여기 10페이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세포입니다. 세포인데 여기 궤적으로 그려진 이런 내용들은 지금 뭡니까? 바이러스의 궤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미크로 세계의 어떤 생명체로 독립되어 있어도 꼭 인간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로봇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작은 로봇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그 자아를 가진 놈.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세포에 이렇게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도 이런 엄청난 그 소위 시도를 자동차 가지고 지도 찾듯이 우리가 집 찾듯이 이런 찾는 거예요. 그 대신 바이러스가 결국 그 우리 세포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결국 속여야 되죠. 문을 끌려서 열려줘야만 되는데 그걸 속이는 작업을 이것이 바이러스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채널이 겨우 열리지만 꽁무니만 딱 넣어놓고는 염색체만 딱 집어넣고 거기서 다 영양분 해가지고 또 파괴 나오고, 이런 일을 한 것이 이제 그 작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칼슘이 들어가는 채널, 또 무슨 칼륨이 들어가는 채널,
이런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큰 단백질이 들어간 채널들이 수없이 이 세포에는 표면에는 있다. 쉽게 말해서 거기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예요. 세포에 모양새가 우리처럼 이런 모양은 아니지만은 채널의 방식 이런 방식에 따라서 다 있는 거예요. 다 우리 전체 전인의 성격이 다 있어야 정보가 교환할 거 아닙니까? 단백질 성격. 그만큼 채널이 다양했는데 어느 채널을 이용하든 간에 바이러스는 채널 속여가지고 그거 딱 들어가지고 자기의 그 정보만 딱 집어넣고는 그 생산해서 덜 나와서 기생하고 이런 작은 생명체도 있는 이런 경계선이 이 세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 아름다움은 그런 세계 없으면 절대 이 아름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 빛이 있다면 이 빛에 의해서 정보가 우리 눈을 통해서 내려갈 때 그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계가 없으면 뭐요? 이 아름다움이 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계는 이제 어떤 말이 되냐면 사람이 아무리 중성제 양상제를 가지고 그 수만큼 이렇게 딱 모아서 핵융합을 통해서 무엇이 될 것 같은데 되게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산소는 생산을 못하고 비정상의 산소만 생산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중성제가 착하게 그 결합돼 가지고 그 수로 이렇게 실제 모아서 핵이 되는 그런 어떤 온소는 우리가 전혀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어떤 공장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것만 생산하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온소를 이만큼 생산해서 이만큼만 어떤 질소로서 결국 이렇게 이런 질소를 생산하는데 그 필요한 만큼 생산되어서 이런 안정된 세계로 가는 세계라는 그것은 우리 공장 같은 그런 것 갖고는 도저히 개념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성격. 기본적으로 모든 질서. 그래서 이런 실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 기타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우리는 그 의지가 출발하는 곳에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여러분이 있고 자아가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깨어나자마자 의식이 있을 때 눈이 두리번거리고 어떤 귀로 듣고 깨어있다 잠잘까 말까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 생긴 것이 이제 지향성 의식이 있고 의식하게 지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꿈에도 들으려면 지향성이 있어야 돼. 의식이 있는 거지. 그때 그것을 의식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순간은 처음 생길 때는 전체 500ml 중에서 300ml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500ml, 300ml에 처음 생겨서 200ml가 결국 이제 지향적 행위로 결국 눈의 운동까지 가는 거. 그리고 500ml는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세포와 달리 세포는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그냥 전체 뇌의 기능에 있어 의지의 통일성을 상징하는 의식이 처음 이렇게 이렇게 의식이 있다 하는 그 순간이 실제 순간이 되기까지는 감춰진 것이 300ml다. 근데 300ml는 이제 부위적으로 알려졌어요. 부위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실제 그 자료로 포함이 되지 않지만은 약간 이제 그림을 약간 보여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아티클이 이제 이렇게 발표됐을 때 이 환자들 중에서
이게 이 부분 두 분은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는 그 운동과 의지가 그 부위를 자극하면 그 같이 생긴 그런 어떤 영역과, 또 한 영역은 의지는 없는데 운동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의지는 없는데 운동만 하는 놈이 있어요. 운동만, 거기만 작으면 운동만 해요. 그러나 의지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 담 넘어가면 거기는 의지와 운동이 같이 의식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근데 이제 여기 영역에 가면 뭐냐면 운동도 않고 운동을 하는데 의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뭐냐면 상상이죠. 쉽게 말해서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동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이런 환자의 경우는 여가 이제 암에 걸려가서 망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의지만 있는 세계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정보가 결국 의지와 행동이 동시에 있고 또 이제 행동만 있는 이런 저의 가정이 어떤 부위인지를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의지가 처음 생겼을 때는 뭐예요? 의지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먼저 생기고 실제 그 과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데는 200ml 걸린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기 전에 할까 말까 하는 것은 벌써 여기서 생겼다가 실제 행동하기 전까지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그 사실상은 뇌의 공간화에 있어서 어떤 이런 정보가 이동하는 성격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에 있어서 의지에 있던 흔적이죠. 의지 흔적. 이것이 이제 밝혀졌는데 문제는 300ml 이런 의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전에 내가 실제 300ml는 어디서 하는지를 지금 현재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성격에 있어서 이해됐을 때 어떤 말을 되냐면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부위는 여기 부위요, 이 부위. 아까 말한 자아가 생기면서 대상이 생기고 대상이 또 말도 하는 이런 세계는 특정 부위인데 그런 부위가 모아져서 어떻든 간에 의지의 어떤 통일성 이런 것이 어떤 부위를 꼭 통과해서 지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내용이 가진 의미라는 것은 의지가 생긴 순간 이런 순간을 우리는 모든 걸 푸는 열쇠로 생각할 수 없는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어거스틴에 강조된 데 있어 하나님은 의지가 원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의지의 성격이 인간의 비유의 개념을 뛰어넘어야 될 이런 큰 난제를 안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 전체의 통일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의 모든 그 어떤 근원적인 그런 어떤 것을 언어로 이렇게 딱 표현이 돼서 의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려고 한다 또는 그것을 명사화시켜서 추상하는데 그런 통일성의 우리 전체성을 대표하는 그런 통일성의 어떤 성격이 분명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 그것이 이제 상당히 문제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분명한 이런 세계는 하나님 창조되어서 통일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알려주긴 알려주는데 진짜 그것이 실제 인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마치 300일째에 대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것 똑같은 그런 영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지금 이 그림은 컴퓨터 그램으로서 이런 아름다운 그런 이 꽃으로 가득 채우기 전에 이런 공간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이렇게 실제 자세히 줌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데 이런 세계를 이렇게 가득 채우면 이렇게 되는. 근데 이런 세계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 세상에 이런 질서를 가득 채운다 하더라도 이 세계는 그 표면 전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환경이 이런 환경이 컴퓨터에 의해서 생산이 안 된다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보여주지 못했는데 뭐 지금 이렇게 같이 따라와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기 의지 순간이 여기에 그 그래프로 12페이지에 그 왼쪽 끝에 보면 저게 I feel the urge 하고 이렇게 돼 있죠. move now에 그러니까 처음 움직이고자 하는 그런 느낌, 강요된 느낌이 생길 때가 이때점이고, 그러나 뇌 운동은 지금 두 그래프 중에서 차이가 나는 이 시작부터 시작돼 가지고 이 간격이 약 500ml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은 실제 뇌 부위에서 그런 일이 어디에서 이렇게 일어나는가, 이런 내용이니까 거기까지에 이제 지금 리서치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그런 이제 내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에서 참 뇌에 일반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뇌의 그 어떤 기능이,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됐고, 그 대신 이제 육체와 영혼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특별히 아까 그 세포에 있어서의 그 인자가 외부에 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이제 외부 인자 이 그림을 여기에 표현된 내용인데, 계속적으로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주어진 의식 전체에 있어서 뇌의 어떤 그림들의 변화를 보니까 실제 이렇게 기본 그 틀이 이렇게 그림이 있다면 그것에 내부 지각이 끊임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정보가 오가 하더라도 뇌에 있어서 기본은 변함이 없이 지도만 변하더라. 그러니까 기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뇌 전체는. 그러니까 외부의 정보가 계속 와더라도 네트워크에 있어서 이런 뭐랄까 세계 변화만 주는 것이지 기본은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린애부터 그러니까 계속 흐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각이 있어서 뭐 변화를 주는 것은 없고 지도만 변경시키고 이런 현실로서 결국 이제 발견된 내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런 그 결론으로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건 뻔한 내용이 되고 있어요. 뻔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그 이상 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생각해 보세요. 딱 지금까지 처음부터 소개한 내용을 이제 이건 소위 객관성이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이제 문제가 풀린다는 말입니까? 풀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네. 어느 것을 봐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고 전부 미지세가 더 커져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럼 과학의 역할이 뭘겠어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참 이거 있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때나 모든 걸 알았을 때나 실제 결과적으로는 똑같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을 과학이 가르쳐 준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실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도달.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상당히 비판을 받았어요. 뭐로부터 창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했지만 뭐 로마서 4장에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런 개념을 억지로 찾기는 해도
실제 이제 이런 개념을 이렇게 상정해서 비판을 이제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뭐가 뭐냐, 그러니까 무로부터 어떤 대답은 뭐가 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학도 묻고 우리가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인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제 설정해서 우리의 의혹을 확대해보고 또 그것을 해답을 구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뭡니까? 부르신다 이렇게 있어요. 명령한다. 그럼 명령과 부르신다는 것은 인격체고, 그리고 나머지는 링이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떤 질서가 있든 어떤 게 새로 생겼든 간에, 이게 책상이든 자연이든 간에 한 인격체가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됐냐 했을 때는 그냥 명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함만 있습니다. 세계는 이렇게 됐다. 이렇게 성경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 실제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치 그것도 불가능한 세계, 하지 못하는 의미. 책상이 있어라.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집 어머님 항상 먹여드릴게. 물론 기도해서 이렇게 있게 됐다. 웃을 일이 아니었고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떡을 떼니까 뭐요? 말 안 해도 그거 있게 된 거죠. 부활하든 실제적으로는 그런 건데, 근데 하여간 지금 현재든 최초든 간에 하나님이 이런 질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아주 도저히 손을 든 이런 질서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자, 첫째 제일 문제는 주는 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모르는데, 있어서 책상 있으라 그러면 되게 이제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세계를 만들면서 자기가 명령하는 자 있는 것을 보인 적이 없어요. 보일 수가 없다게 됐다. 그러면서 명령하셔서 세계를 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문제는 그는 인격체로 이미 속성을 가진 자로, 그런 자로 이미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 세계는 그거 안 보이도록 되어 있어요. 안 보이는 방식으로 지금 명령하시는 자로 있다는 것이 그 경계선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근본 문제가 이 세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결국 세계를 못 풀고 있는 가장 근본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뭐요? 지향적이고, 왜 지향적이냐 했을 때는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연할 때 동시에 세계를 한꺼번에 볼 수 없은 그런 어떤 문제는 이 좁은 공간에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끝과 이것을 동시에 보지 못하고 한 번 보고 빠르게 옮겨서 이렇게 본, 이런 기본 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거 가지고 뭘 풀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까지 풀려고 그래요. 그런 우리가 가지는 추구와 찾는 행위 속에는 그런 것이 현재 있는 이상 그걸 사용할 수 없는 결과가 작은 세계를 발견하고 큰 세계를 발견하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 우리의 탐구와 리서치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할 수 없는데
방식으로만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세계는 만약 이렇게 주어졌다면 실제 그런 방식으로 찾으면 실제 답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기본들입니다. 우리가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해도 실제 찾을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누군가에 대한 근본입니다. 기본. 그는 우리처럼 이런 생산이 되어서 의지가 있고, 생산이 되어서 선한 마음이 있고, 생산이 되어서 기쁘고, 생산이 되어서 화내고, 이런 어떤 생산된 어떤 형태로서의 있는 그런 자로서 그는 있지 않고, 이미 그런 그것의 원형으로서의 근본으로 있는 거죠. 근본으로. 거기를 도저히 인간이 어떤 형태로 도달할 수 없는, 비유도 없고 이해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어떤 단서도 없는 그런 세계로 밖에 있다. 이게 지금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롭다 그러지만은, 그네는 우리가 생산한 은혜로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창조하고 있는 자로서 이미 은혜로운 자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느끼는 그 느낌의 은혜의 온영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데, 근데 항상 이런 질서를 가지고 생산에 대해서 자기를 알리는 그런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그는 한 번도 그가 어떻게 은혜로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통로가 없는 그런 자입니다. 이 점이 지금 우리가 세계를 지금 계시로 풀어야 될 내용의 어떤 근본성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우리 길을 통해서 아까 내 딴 세계 열린다 그랬죠? 그 세계가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펼쳐줄 때만, 갑자기든 어떤 걸 펼쳐줄 때만 그때 그런가 봐요. 그러나 근원을 어디서 하냐? 그런 형태로밖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이런 것을 아마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계시에서 그렇게 말하죠. 계시. 그래서 세계는 지금 뭐냐면 다른 게 없고 계시에서만 풀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계시가 계시로 푸는 학문, 계시로 푸는 지금 이때 더 요구되는 마지막 그리고 최종 더 이상 그런 시대에 온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걸로 해서 본문을 한 번도 읽지 않았죠. 그럼 읽으면 잘 오는 내용이야. 괜히 가져보면 이것저것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전부 맞춰서 딱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서로 간에 과학자끼리 대하려면 여기 있는 내용과 자세히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요? 좌표가 잃어버려요. 좌표. 사람이 보이지. 그러다 보니까 넘어갈 내용 때문에 마치 과학 역사하고 긴 대화가 서로가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좌표를 잃어버려요. 이거 뭐 때문에 이 짓이 나냐. 이런 성격으로 남아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정을 하고 싶으면 이 책의 본문, 여기에 있는 본문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과학자를 찾아가서 한번 대화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긴 역사만큼 또 같이 공유하고 이래야만 실제 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대충 이렇게 아주 그 굵은 이렇게 아웃라인 한심. 뭐 신학이 열립니까? 제가 말했죠. 신학이 지금 이런 내용을 통해서는 고발만 하는 것이지 문제의 답은 없어요. 알려주십시오. 답은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성경만이 그 유일한 것인데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답이에요. 뭔지 답이에요. 아마 마지막 처음이고 처음부터 있었고 마지막까지 답일 거다. 마지막. 자, 뭐 이제 뭐 질문할 수가 없게 됐죠. 내가 뭐 과학자 그러면 이제 뭐 대학 뭐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뭐 벌써 그걸 먼저 차단했기 때문에 뭐 질문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주님은 너무 잘 하신 자로서 저희들에게 늘 기회도 주시고 가까이 오셔서 설득하시며 주께서 우리를 주님의 큰 은혜의 영으로 초대하심으로 주님을 알리심으로 겨우 인간이 이제 주님을 발견하게 되게 되고 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가 하는 노력의 모든 노력을 이제 그 하나님을 비교해 보고 또 우리가 또 잘 깨닫게 되므로 이제 주님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분으로 계신지를 조금 알 수 있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이제 더 어떤 시대보다 더 분명히 알게 된 이런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처지와 위치와 내용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큰 내용으로 초대된 만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기쁨이 되며 이 남은 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복된 길인지를 더욱더 확인한다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런 진리를 소개하며 안내하는 그런 자들로서 우리의 모든 생애, 남은 생애가 이런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수고하셨습니다.